저는 지금 홍대구역 애경프라자 앞에 있고요. 건너편으로 이동해서 오늘은 연남 상권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상권도 한번 같이 탐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연남동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홍대구역 3번 출구를 놔두고 왜 저쪽에서 좀 넘어왔느냐, 바로 이 좀 도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정말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저쪽으로는 홍대, 이쪽으로는 연남 상권으로 이제 두 상권의 좀 도보 연계성을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에 한번 담고 싶었고, 홍대구역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인근 상권을 소비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계속 한번 가보면서 설명 또 드릴게요. 연남동은 원래 서대문구 연희동에 속하는 동네였는데 그 연희동의 일부가 마포구로 편입되면서 그 편입된 부분이 연희동 남쪽에 있다고 해서 연남동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앞쪽에 보시면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쪽이 원래 개발되기 이전에는 화교 상권으로 먼저 알려졌었어요.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명동에 있던 한성 화교 중고등학교가 연희동으로 이전해 오면서 동시에 화교분들도 대거 이주를 해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주된 경제 활동 중에 하나인 중화요리점들이 좀 곳곳에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교 상권으로 좀 알려졌었고, 지금 연남동을 또 걷다 보면 중화요리점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. 좀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좀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. 홍대 상권이 번성하고 동시에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에 있던 뭐 상인들이나 예술가들이 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홍대와의 좀 연계성도 좋은 연남동으로 이동해 오기 시작했고, 이제 그와 동시에 특색 있는 카페, 그리고 맛집, 그리고 공방들이 좀 주변에 생기면서 SNS 활용이 대중화된 젊은 세대들에게 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본격적으로 홍대구역에 경의선이랑 공항철도가 추가로 개통이 되고, 현재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이 해철길이 있던 부지가 공원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인근 상권에 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쪽에 지금 할리스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. 그쪽 상부층에 몰랑이라고 갤러리가 좀 들어가 있는데, 저기 꼭대기에 좀 무료로 쉴 수 있게 좀 라운지를 만들어 놨다고 해요. 들어가서 좀 연남동 일대도 한번 담아보고 좀 쉬다가 좀 가겠습니다. 이쪽 보시면 뷰가 정말 좋아요. 오늘 미세먼지가 진짜 안 좋네. 여기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제 꼭대기층에 좀 무료 라운지로 쓸 수 있게 좀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좀 포토존으로 공간을 좀 구성해서 사람들이 좀 컨텐츠를 좀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, 이쪽도 그냥 지나가다가 힘들면 들어와서 한 번씩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여긴 또 포토존이네요. 일단 여기까지 연남 상권의 좀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고 이제 내려가서 미로길로 이동을 해가지고 미로길 안에 상권도 한번 보고 주목해 볼 만한 매매사례 한 2건 정도도 같이 한번. Haven't we made it, my love? Oh, honey, look how we made it this far. Hasn't the pace been alarming, honey? Take a look at where we are. 바로 이 코너에 있는 건물이거든요. 경기 침체기 속에서도 작년 5월 달에 좀 최고가로 거래된 사례이고, 매매가 74억에 대지 면적 약 44평, 그리고 대지 평당가 약 1억 6천만 원대로 인근 사례 대비 높게 거래되긴 했어요. 아마 향후 큰 시세 차익을 좀 얻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미로길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한 번쯤 꼭 지나가는 위치에 입지해 있다 보니까 위치는 정말 좋고, 매매 당시에 한 수익률도 한 4%대로 좀 맞춰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여기를 보시면 또 작년 7월에 거래된 사례가 또 있는데, 매매가 38억 8천만 원에 대지 면적 약 33평, 그리고 대지 평당가 약 1억 1천만 원대로 좀 거래된 사례입니다. 요것도 매매 당시에 수익률이 한 2%대 후반이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사실 미로길 내에서 좀 40억대 미만의 좀 거래가 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, 사실 아까 처음에 좀 보여드렸던 그 70억대 거래는 정말 좀 흔치 않은 거래긴 합니다. 이쪽에 줄 서 먹는 맛집이나 소품샵도 좀 많지만 여기 와보시면 정말 좀 스티커 사진관도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. 요즘에는 좀 이렇게 구도를 좀 바꿔가면서 특색 있게 찍는 게 좀 유행인 것 같아요. 그렇게
또 계속 변하는 것 같고요. 이쪽으로 보면 또 플리마켓이 보이는데 약간 좀 여성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이런 액세서리들, 향수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, 이게 밤에 오면 이 플리마켓이 다 안으로 들어가요. 다 이게 안에 있는 임차인들입니다. 여기 미로길이 좀 차가 좀 못 다닐 것 같은 길인데 이용을 또 하고 있고, 그리고 여기가 좀 캐리커처를 좀 그려주는 곳인데 이 일대에도 또 이런 업종들이 또 많거든요. 그 중에 좀 여기가 제일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4개의 사례를 좀 동시에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, 연남동 383-36, 390-44, 390-31, 383-44번지로 전층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리모델링 된 건물들이고, 디스코앱 기준 평당 9천만 원대부터 1억 1천만 원대까지 좀 다양하게 거래되었는데,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좀 건축선이 후퇴되어 이제 건축된 건물들이 좀 많다 보니까 대지 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평당 1억 1천만 원대로 전부 다 동일하거든요. 그래서 좀 연남동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꼭 건축물 대장을 좀 띄워봐서 뭐 대지 면적이 얼마인지 평당가의 대지 면적을 좀 대비해서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. 좀 처음이라 좀 많이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연남동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좀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